밤 11시가 넘은 거실에는 텔레비전 불빛만 희미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소파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른 채 그저 불빛만 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발신자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엔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죄송해요. 마침표 하나 없이 끝난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은 34,000원. 이달 말에 나갈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을 그 숫자만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지난달에도 아껴 썼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또 이렇게 됐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도 천장만 올려다보게 됐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분명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갔고, 아이들 밥 차려주고 학교 보냈고, 명절마다 시댁 다녀오느라 온몸이 녹초가 됐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게으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은 것은 걱정과 청구서뿐인 것일까요? 새벽 2시가 지나고 3시가 됐습니다. 창밖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울고 지나갔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늘 바빴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느라, 집안 경조사 챙기느라, 남편 사업이 어려워질 때 함께 버티느라 손에 쥔 돈은 늘 어디론가 빠져나갔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해 쓴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연락이 뜸해지면 서운하면서도 먼저 전화하기가 왠지 조심스러운 마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 갑자기 병원비가 나올까봐, 보일러가 고장날까봐, 예상치 못한 지출 앞에서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 그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도 유명한 인물도 아닙니다. 우리 동네 어디에나 살고 계실 법한 평범한 어르신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 앞에서 작은 것 하나도 빠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자기 것은 늘 뒤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순을 넘기고 보니 손에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물론 수입이 더 많았다면 상황이 조금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입을 가지고도 노후가 편안한 사람이 있고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작은 땅이라도 장만했고 어떤 사람은 빚만 안고 이 나이가 됐습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는데 왜 도착점이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차이의 정체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차이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능력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몸에 밴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들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래야만 한다고 믿었던 것들,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던 것들. 바로 그것들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노후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평생 당연하다고 여겼던 5가지 습관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탓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밤,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던 그 사람에게도 결국 새벽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이 데려온 것은 절망이 아니라 뒤늦게 눈을 뜨게 해준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바꿔나갔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말순이었습니다. 올해로 66,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잠깐씩 얼굴을 비추고 연락은 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오갔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여사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젊은 시절의 말순 여사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고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밥상을 차려두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은 항상 직접 쌌고 빨래는 하루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말순 여사를 보며 저 집 며느리는 참 살림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이 좋았습니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지런함이 늘 남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순 여사는 남들 앞에서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넉넉한 봉투를 냈고 동창 모임에서는 밥값을 먼저 계산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형편이 되지 않을 때도 그랬습니다. 체면이 있지 어떻게 맨입으로 가느냐는 것이 그녀의 신조였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가 두꺼워지는 것은 나중에 걱정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림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살짝 동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무슨 그림이야? 몇 년 뒤에는 여행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제주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미뤘습니다. 애들 결혼시키고 나서 그때 가도 늦지 않아?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장성했고 말순 여사는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여전히 가보지 못했습니다. 외로울 때면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인터넷 쇼핑 앱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건들을 구경하다 보면 마음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는 묘한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택배가 도착하면 잠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고 나면 금세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물건을 샀습니다. 집 안에는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쌓여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은연중에 자식들을 노후보험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키워놨으니 나중에는 애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믿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 그게 사람 도리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국민연금 정도는 들어두었지만 그 외에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있는 돈은 다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큰아들 전세자금 보태줬고 작은아들 결혼비용 도와줬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금반지를 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털고 나니
정작 자기 앞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1,000원 정도야 뭐. 이 말도 자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뭔가 집을 때, 마트에서 세일한다고 하나 더 담을 때, 배달앱에서 음료 하나 추가할 때, 1,000원쯤이야 티도 안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00원이 모이고 모여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모여 1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에 이렇게 새어나간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작은 돈들이 가장 무서운 돈이었습니다. 66이 된 지금, 말순 여사의 삶에는 이 5가지 습관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체면을 위해 무리했던 지출들, 나중으로 미뤄왔던 모든 것들, 외로움을 쇼핑으로 달래왔던 밤들, 자식에게 기대를 걸었던 막연한 믿음, 1,000원쯤이야 하며 흘려보낸 수많은 선택들.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그래서 더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습관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비슷한 늪에 빠져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현수막 하나를 보았습니다. 노후 준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료 강의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 강의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듣는 거라고, 자기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 받은 아들의 문자가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30여 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이었고, 표정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고, 어딘가 지친 듯한 얼굴도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강의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주식 이야기도 없었고, 부동산 투자 비법도 없었습니다. 강사는 아주 천천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남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 돈을 쓰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머뭇거리다가 한두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말순 여사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로 미루다가 결국 아직도 못 해보신 것이 있으신 분은요? 이번에는 더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울 때 쇼핑을 하거나 뭔가를 사야 마음이 좀 풀리셨던 적은요? 자식이 나중에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믿으셨던 적은요? 1,000원쯤이야 하면서 쓴 돈이 모이면 얼마나 됐을지 계산해 보신 적은요? 질문이 이어질수록 강의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순 여사의 가슴도 콕콕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기 인생을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건 나라가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평생 몸에 밴 5가지 습관입니다. 그리고 칠판에 5개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첫째, 체면을 형편보다 우선했다. 둘째, 모든 것을 언젠가로 미뤘다. 셋째, 외로움을 돈으로 달랬다. 넷째, 자식을 노후 보험처럼 생각했다. 다섯째, 작은 돈을 우습게 봤다. 말순 여사는 그 문장들을 하나씩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5가지 모두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항상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마음이 허할 때면 택배 상자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 딸이 나중에 알아서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1,000원은 그냥 1,000원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한쪽에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뜯지도 않은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뭘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자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것들이 나의 외로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 여사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가계부 쓰려고 샀다가 몇 장만 쓰고 덮어둔 수첩이었습니다. 첫 장에 펜을 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린 건 세상이 아니라 내가 길들인 습관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적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알게 됐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익힌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말순 여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비로소 해결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날의 강의가 중요했습니다. 그날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알게 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것, 그게 습관의 무서움이니까요. 강의를 듣고 돌아온 뒤로 말순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당장 삶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켜고 점심은 혼자 간단히 해먹고 오후에는 휴대폰을 뒤적이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생활비를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들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 여사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원망이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서운함이 차올랐다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지관 강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자식을 노후보험처럼 생각했던 것,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아들에게 기대고 있었던 것일까? 말순 여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살면서도 크게 불안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버팀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갑자기 발밑이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통장 잔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왜 평생 남들을 위해 살면서 정작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두지 않았을까? 그 질문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를 탓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간 20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10년, 20년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고, 아직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아직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달라지면 되는 것 아닐까?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이란 게 그렇습니다. 몸에 배어버린 것들은 의식하지 않으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여사는 또 습관처럼 쇼핑 앱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니까 뭔가 사면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장바구니에 물건 몇 개를 담았습니다. 결제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 또 이러고 있구나. 손을 걷었습니다. 앱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고 있구나를 깨달은 것,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 그것만으로도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 여사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며칠 전 적어두었던 문장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돈도 나의 노후를 지켜주지 못한다. 복지관 강사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적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하나라도 다르게 할 것인가? 선택지는 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순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이미 해봤다는 것을, 6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라는 것을.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선택이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같은 패턴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에는 적어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순 여사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습관이라도 다르게 가져가 보겠다고.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물음표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제와 오늘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여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랐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제 적은 문장 아래에 빈 공간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 강의 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강사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려면 그 자리에 새 습관을 넣어야 합니다. 빈자리를 두면 옛날 습관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말순 여사는 5가지 새로운 원칙을 적기로 했습니다. 5가지 나쁜 습관을 대신할 5가지 새 습관. 완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일단 적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것이었습니다. 체면보다 형편을 말한다. 생각해보면 평생 형편이 어려워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남들 앞에서 어려운 내색을 하면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가 제 형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빚은 오래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대신 오늘 10분을 실행한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을 미루는 버릇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0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완벽하게 끝내지는 못해도 10분만이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면 10분만 걸어보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야 한다면 서랍 하나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10분이 쌓이면 언젠가는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는 먼저 걸음을 옮긴다.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마음이 허할 때,
습관처럼 쇼핑 앱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사면 잠깐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요동칠 때 지갑 대신 신발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 걷는 것입니다. 공원까지 한 바퀴만 걷고 오면 그 사이에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돈도 안 들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식과 돈은 분리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짐이 됩니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생활비 카드가 아닙니다. 물론 자식이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감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기대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만큼 서보려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이것이었습니다. 1,000원도 목적을 정하고 쓴다. 작은 돈이라고 우습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1,000원을 쓸 때도 이것은 왜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00원이라도 아낀 것이 생기면 따로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를 위한 통장. 거창하게 큰 돈을 모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000원, 2,000원이라도 나만을 위해 남겨두는 것입니다. 5가지를 다 적고 나니 2페이지가 채워졌습니다. 말순 여사는 그 수첩을 거실 벽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매일 볼 수 있도록, 까먹지 않도록. 냉장고 옆에 종이를 붙이고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체면보다 형편. 둘째, 나중에 대신 오늘 10분. 셋째, 외로우면 신발부터. 넷째, 자식과 돈은 분리. 다섯째, 1,000원도 목적 있게. 물론 적는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날부터 흔들렸습니다. 동네 지인에게서 모임에 나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비가 3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췄습니다. 지금 형편에 3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형편이 안 돼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꼭 갈게요. 보내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무사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를 반복하며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원칙을 다 지켰고, 어떤 날은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한 날도 수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일은 하나라도 더 지켜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아직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생활이 확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매일 아침 10분씩 걷기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어나기 싫은 날도 있었고, 날씨가 안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신발을 신고 나가면 걷다 보니 몸이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동네 공원까지 걸어가게 됐습니다. 2달이 되니 숨이 예전보다 덜 찼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조금 덜 아팠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몸이 알아차리는 변화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맘때쯤 시장을 돌아다니며 선물을 샀을 것입니다. 큰아들네 보내줄 한우 세트, 작은아들네 보내줄 과일 바구니, 손주들 용돈까지. 합치면 2, 30만 원은 금방 나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말순 여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선물 대신 손편지를 쓰기로. 큰며느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쁜 살림에 고생 많지. 이번 명절은 서로 무리하지 말자꾸나. 작은 며느리에게도 썼습니다. 건강이 우선이야. 선물 주고받는 거 부담되면 안 해도 돼. 손주들에게는 용돈 대신 직접 만든 약과를 몇 개씩 포장했습니다. 어설펐지만 정성은 담겼습니다. 명절 다음 날 큰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편지 잘 받았어요. 사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먼저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선물 주고받는 거 솔직히 부담됐거든요. 말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서로 체면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솔직해지니 다른 사람도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산책을 나가는 습관도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떤 날은 쇼핑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번 멈추게 됐습니다. 지금 정말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습니다. 10번 중에 3번쯤은 앱을 닫았습니다. 10번 중 3번이면 적은 것 같지만 예전에는 10번 다 샀으니 이것도 발전이었습니다. 충동 구매가 줄어드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끝나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 남은 돈이 예전보다 조금 있었습니다. 10,000원, 20,000원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늘 바닥을 치던 통장이 이 정도라도 남아있으니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 돈을 나를 위한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나를 위한 통장에는 8만 원이 모였습니다. 8만 원.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순 여사에게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 돈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쓴 돈이 아니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쓴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자신을 위해 아끼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그런 돈이 생겼습니다. 통장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표정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거울 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봐야 피곤한 얼굴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가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과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다르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알아차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동네 친구 한 분이 물었습니다.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좀 펴진 것 같은데? 말순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은 무슨? 그냥 걷기 시작했어.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 물론 모든 날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세워도 지키지 못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자책이 올라왔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 와서 뭘 바꾸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어제보다 하나라도 나아지면 된다고. 숫자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자책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제야 깨달았을까? 왜 30년 전, 아니 20년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때 알았더라면 지금쯤 훨씬 나았을 텐데. 그 생각이 시작되자 과거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대학 보낼 때 무리하게 학자금을 빌렸던 일, 시누이 집 집들이의 체면 때문에 분에 넘치는 선물을 샀던 일,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물건을 주문했던 일, 남편이 우리 형편에 맞게 살자고 했을 때 짜증을 냈던 일,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물음표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 끝에는 언제나 같은 결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어리석었던 거다. 그 생각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뭔가가 달랐습니다. 자책의 소용돌이에 빠지려는 순간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왜 나는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정말 어리석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천천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 학자금을 빌린 건 아이들이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시누이 집들이에 좋은 선물을 산 건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홈쇼핑으로 물건을 산 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을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짜증을 낸 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쓴 것이었습니다. 버티려고 발버둥 친 것이었습니다. 다만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아내기에는 삶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조금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옛날에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그 최선의 방식이 지금 와서 보면 현명하지 않았던 것뿐이구나. 그제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건 무능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애쓴 마음이었다. 다만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다. 그 문장을 속으로 되뇌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처진 어깨. 예전 같았으면 한숨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잘 버텼어. 그때 알았습니다. 자신은 실패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어른이라는 것을, 60년 넘게 달려온 기차가 드디어 속도를 늦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늦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왜 이제야 시작하는 걸까 하는 자책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깨닫는 순간이 늦은 적은 없습니다. 깨달은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30대에 깨달으면 30대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60대에 깨달으면 60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순 여사는 이제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느라 지쳐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 자기 삶을 돌보기 시작한 사람으로.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부터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딱 오늘 해볼 수 있는 일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출 내역을 기록해 보시는 겁니다. 휴지 조각에 대충 적는 게 아니라 작은 노트 한 권을 준비해서 나의 선택의 기록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시는 겁니다. 오늘 마트에서 뭘 샀는지, 편의점에서 뭘 집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적어 보십시오.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도 빠짐없이요.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나이에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달라집니다.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런데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말순 여사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외로울 때 쇼핑 앱에서 누른 것들, 남의 눈치 보며 산 것들, 별 생각 없이
집어든 과자와 음료수. 적다 보니 민망해졌습니다. 그런데 민망함 뒤에 다른 감정이 왔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식이나 주변 사람에게 한 문장만 선언해 보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돕고 나도 내 삶을 지키겠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변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순 여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절 선물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리해서라도 큰 선물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올해부터는 엄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 마음은 변함없으니까 선물 크기로 재지 말아줘.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 선물 주고받는 거 부담됐어요. 그냥 얼굴 보는 게 더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 여사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은 뒤로 미루고 힘들어도 웃으며 버텨왔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만 입 밖으로 내보시면 달라집니다.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 말이 나를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약속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불쌍히 여김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존중받을 노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노트 첫 장에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지막이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말순 여사는 요즘 아침마다 그렇게 합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거기 비친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자. 네가 잘하고 있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웃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하다 보니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어있던 입꼬리가 올라가고 처져있던 눈매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예전보다 좀 더 살아있어 보였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거실에서 말순 여사는 어머니, 이번 달엔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사실상 0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남은 건 걱정과 청구서뿐인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어디서 잘못된 건지. 이제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여겼던 5가지 습관이 조용히 노후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무리했고,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뤘고, 외로움을 돈으로 달랬고, 자식을 노후 보험처럼 기대했고, 작은 돈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말순 여사는 바꿨습니다. 5가지 나쁜 습관 대신 5가지 새 원칙을 벽에 붙였습니다. 체면보다 형편을 말하고, 나중에 대신 오늘 10분을 실행하고, 감정이 요동칠 때는 지갑 대신 신발을 꺼내고, 자식과 돈은 분리하고, 1,000원도 목적을 정하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손편지와 간단한 반찬만 준비했는데 자식들이 오히려 편하다고 했습니다. 하루 10분씩 걷다 보니 숨이 덜 차올랐습니다. 쇼핑 앱 대신 노트를 펼치니 충동 구매가 줄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자 자신만을 위한 작은 비상금 통장이 생겼습니다. 가끔 자책이 올라왔습니다. 왜 나는 이제야 깨달았을까? 그때 말순 여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건 무능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애쓴 마음이었다. 다만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다. 그제야 자신이 실패한 노인이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어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으로도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가정을 지키느라, 세상과 부딪히느라 온몸을 바쳐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실패였던 게 아닙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 돌려 나 자신에게도 향하게 하실 때가 된 겁니다. 남은 시간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시간입니다.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주인은 자식도, 사회도, 체면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저녁 노트 한 권을 꺼내 보십시오. 첫 장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의 선택의 기록. 그리고 오늘 쓴 돈을 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그게 첫걸음입니다. 작지만 그 걸음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후를 다시 세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께 전합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켜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나를 위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